미국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학자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성공학 강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 그리고 또 미래학자가 가장 많아요, 미국에. 그런데 그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성공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미국의 기업이나 미 국민들은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미 미래학자들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온다고 경고를 했어요. 지식정보화 사회. 그래서 이 드라크 박사 같은 경우는 지식사회, 지식경제가 뭐냐?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 시대, 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 시대, 이렇게 정의하면서 엄청난 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의 기업들과 개인들은 그 지식사회에 맞도록 패러다임을 바꿔갔어요. 그러면 이미 1980년대, 1990년대부터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다음 지식정보화 사회 다음에 오는 시대가 무엇인가? 다음에 오는 시대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고, 미국의 기업은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의 국민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도 그 사회가 도래했어요. 지식정보화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되는 시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음 시대를 미래학자들은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사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 이거야. 이미 우리 사회도 지금 이미지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한류가 드림 소사이어티의 하나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애터미 사업가들 자본은 뭐냐? 이게 네트워크 자본입니다. 네트워크요. 이것을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래. 사회자본이라고 그래. 사회자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입니다. 그러면 이 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것이냐? 첫 번째 뭐예요? 로고스. 논리적으로 당신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니, 애터미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 설득 안 돼요. 근데 이게 설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10%. 다음 파토스. 그 사람 감성에 호소해야 돼. 감정의 흐름에 맞도록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에토스.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이에요. 도대체 이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하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리고 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사업 성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센터에 좀 나에게 오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다시 오게 하면은 그거 끝나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매력이에요. 매력이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신뢰를 잃으면 절대로 오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 199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간의 능력은 두 개로 나누는데, 인지 능력, 이거 IQ와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했어요. 인간의 일생을 결정했다고. 그러나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것의 중요성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느냐 하는 거야. 누가 성공 여부를, 무엇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느냐. 그것을 학자들은 비인지능력, non-cognitive ability라고 합니다. 이것은 IQ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정과 용기. IQ가 높다고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인간의 불평등, 어째서 잘 사는 사람은 대대로 잘 살고 가난뱅이는 대대로 가난한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연구한 게 자체가 무슨 자본이에요? 경제자본. 다시 말하면 돈이에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았냐. 많이 물려받으면 잘 살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 자본 말고 상류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자본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자본. 이게 인맥이에요. 인맥. 상류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인맥은 이 밑바닥 사람들이 형성하고 인맥하고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자본이요. 이거 쉽게 말하면 학력이에요. 이 상징자본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력.
학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도 그 자손 대대로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상류 사회는 굉장히 어퍼 클래스의 이 사회적 인맥과 그리고 높은 학력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의 영속화, 빈곤의 영속화가 이루어져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영국 런던 대학의 캐서린 하킴 교수가 매력 자본이라는 걸 여기에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 매력 자본을 추가함으로써 가난한 집 자식이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든지 매력이 있으면 상류 사회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이미 연방준비은행 경제학자들이 외모 프리미엄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계속 연구를 했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있다요.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가 승진도 빠르고 소득도 많다요.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력이에요. 매력. 꼭 매력이 얼굴이 이쁘다고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양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이스라엘 분인데 미국 교수죠. 자,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지능이나 학벌, 운이 아니라 무엇이다? 매력이다.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데 몇 초 걸린다고 그랬어요? 3초 엄청 긴 거 0.1초입니다. 근데 한국인은 통상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3초 걸리는데 시간을 더 많이 줘봤답니다. 5초 정도. 5초 주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3초 동안에 1초 만에 결정한 인상을 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합리화시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꾸지를 않아. 그래서 처음에 인상이 더럽게 여겨지면 그 인상을 바꾸는데 60번을 만나야 되고 기존에 제공한 정보보다 200배를 제공해야 겨우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첫인상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자, 날리니 엠바디, 저명한 이게 사회심리학자인데 사람들이 성공하는 CEO 얼굴을 판단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여러분들 전부 CEO입니다. 그렇죠?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건 일부러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고 법적으로 사장님이에요. 왜? 회사와 개인이 전부 다 1대1로 계약을 해서 자기 기업을 자기가 CEO이면서 자기가 종업원이에요. 그런데 왜 재심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게 상호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자기 파트너라고 해서 자기 부하 아니에요. 자기 스폰서라고 해서 자기 상관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만약에 사장이라면 자기는 그러면 사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다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CEO입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며 이 미묘한 매력의 차이가 성공을 좌우한다.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이 미묘하다 그랬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분석이 안 돼. 왜 그 사람이 매력 있는지. 그 미묘한 차이예요 정말. 자, 다음 국민 총매력. 이제 앞으로는 그 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이냐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국민의 생활 양식, 가치관, 미적 감각, 철학, 문화적 이 이미지야, 이미지. 그 사업자의 이미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성공학자인데 세계 최초로 대학에 미래학이라는 강의를 개설해서 강의를 한 양반이고 그런 양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 총매력 지수, 국민 총매력이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드림 소사이어티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게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매력이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의 지식정보화 시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당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 어떤 매력을 주느냐가 당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 하와이대 미래연구센터 소장인데요. 바로 이미 세계는 그리고 한국은 이미지 사회로 들어갔다.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가 한류다. 코리안 웨이브. 한류다. 한국의 상품이 한류라고 하는 이미지에 쌓여서 나가고 있다. 맞죠? 맞죠. GMC, Gross My Cool. 나는 얼마나 쿨한 인간인가. Very cool.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Very cool. 자, 다음 결론입니다. 욕속보다 논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하라는 제자가 또 10대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보라는 노나라의 대단히 큰 읍인데 거기 또 시장이 됐어. 젊은 나이에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정치가 뭡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대답한 거예요. 이건요, 애터미 사업자들에게도 금과 옥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요, 대부분 호독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문정, 정치에 대해서 묻자. 속히 성과를 내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 작은 이익을 바라지 말라. 욕석적 부달. 빨리 성과를 내려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욕심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야, 역시 수제자와 스승 간의 대화입니다.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히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라.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너무 속히 성과를 내려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이미지, 내 매력은 무엇인가? 이건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긴 대로 어떻게 이걸 매력적이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신다면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될 겁니다. 네, 모두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